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야 대표회담 딱 한 가지, 문재인 심판 비공식 합의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저는 이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안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좌파 언론들이기 때문에 모두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끔 국민들을 따라오라고 선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좌파 언론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기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 언론들은 믿으시면 안 된다. 저는 좌파 언론들의 기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좌파 언론들이 왜 이런 기사를 썼을까 하는 그 뒤의 내면을 보기 때문에 좌파 언론들의 기사로 쏟아내는 그 뒤의 내면을 보면 한동훈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합의한 내용이 보입니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또 가장 주의해야 될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심판을 비공식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합의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추석 명절을 기해서 응급실, 그야말로 이 좌파들, 문재인 세력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죽음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선동이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 응급실, 이것을 반드시 선동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주의해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체제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오히려 응급실 뺑뺑이느니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기획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것을 정부에다 오히려 요청했죠. 그리고 이재명도 한동훈 대표와 추석 명절 때 응급체계를 만전을 기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응급체계를 왜 지금 문제였다고 얘기했을까요? 다 좌파 언론들이 그걸 계속 선동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은 이네들이 기획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이것을 오히려 국회로 가져오기 위해서 응급실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국회로 가져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는 그 모든 책임을 국회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가 오히려 이것도 약속대련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을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로 분산시켜서 국회에서 이것을 준비하겠다는 얘기죠. 문재인 세력들이 이제 마지막 아닙니까? 문재인 심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선동을 한단 말입니다. 반드시 추석 명절을 기해서 응급실 체계 저거 기획 선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이재명도 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도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문재인을 쳐내야 되기 때문에 의료체계, 의료협회 파업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절대로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이는 정부에다가 의료체계를 만전을 기하자,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이것을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정부에다가 그 모든 책임을 넘기지 않고 국회에도 분산시켜서 국회에서 명절 때 의료 응급체제를 만전을 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세월호는 왜 일어났습니까? 그 비밀은 문재인과 임종석과 조국은 알고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말씀드렸고, 이태원 사고는 왜 일어났습니까? 그 비밀은 문재인과 임종석 그리고 조국은 알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들은 항상 학생들, 젊은이들 이런 죽음을 이용해서 선동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세력 심판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들은 기대할 곳이 딱 한 가지입니다. 의료협회 파업하는 것도 문재인 세력들이 모두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계속 저렇게 끌고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석 명절 때 응급실 거짓 선동 기획해서 저들이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세력 심판은 들어간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문재인 세력들이 이제 의료협회 저것을 이용해서 추석 명절 때 응급실 뺑뺑이 돈다, 이래서 몇 명을 좀 이렇게 기획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로 가져와서 국회에서 이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문재인 심판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여야는 협치를 더할 것이다. 겉으로는 이재명이가 문재인 세력을 지켜주는 것처럼 언론 방송에다는 립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이재명은 무조건 문재인을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 심판에 들어가면 이재명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의 이슈는 뒤로 싹 밀리는 것이죠. 이재명은 겉으로는 립서비스를 해주면서 뒤로는 문재인 세력 치는데 적극 동참한다, 협조한다. 제가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모든 영상에 올렸던 것들이 이제 비로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수사에 성역이 없다. 문 수사에 왜 정치보복인가? 당연하죠. 좌파들이야 지금 뭐 정치보복을 한 해 만에 합니다만은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심판 들어갑니다. 좌파 언론들이 그냥 저렇게 해봐도 이제 소용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수사 들어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태원 사고 저거 조사 들어갑니다. 저거 조사 들어가면은 문재인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임종석 그리고 조국 무조건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는 계속 립서비스만 해줄 겁니다. 그러지 마라. 정치 보복이다 라고 합니다만은 뒤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빨리 치세요 라고 이재명이는 박수 쳐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 첫 국회 개헌식 불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1987년 후 처음이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입니다. 아무리 좌파들이 거짓 선동을 하고 언론에서 좌파 언론 아닙니까? 문재인 언론들이 뭐라 그러든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입니다. 검사들은 이 사기꾼들을 다루는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저들이 큰 소리 치면 더 큰 소리로 쟤네들을 제압해야 돼요. 이 사기꾼들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목소리를 크게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더 큰 소리로 걔네들을 눌러야 됩니다. 김문수 안 봤습니까? 한 발자국도 안 물러납니다. 더 큰 소리로 하니까 지네들이 발발 떨고 앉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한동훈도 어떻습니까?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계엄령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동훈이가? 이재명한테 국기문란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검사가 사기꾼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길을 누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검사이기 때문에 정치 사기꾼들이 지금 거짓 선동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저들은 꼼짝 못합니다. 무조건 저들은 제압하고 누를 수 있는 것이죠. 여야 대표회담에는 국회 정상화를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좌파들이 계속 선동하면은 국회도 안 나가버리는 겁니다. 국회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이고 민주당이 190석 가까이 있더라도 민주당이 국회를 잡고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국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이재명이를 한 수 아래로 꺾어내리는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여기서 거짓 선동하면 그거보다 더 강하게 한동훈도 지금 이재명이를 국기문란죄로 뒤집어 씌우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에서 190석 가지고 아무리 거짓 선동을 해봐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과 문재인의 목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이 좌파 언론들도 이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갈림길이라는 게 웬만큼 문재인을 버릴 때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좌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자기네들 카르텔이 무너질 때쯤에는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꼬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노무현이 그랬고 서울시장 박은순이 그랬고 노회찬이 그랬고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꼬리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약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협치에 협치를 더할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그냥 립서비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겉으로 싸우는 것을 좌파 언론들은 계속 국민들을 또 선동을 하겠죠. 그러나 뒤로는 어떻습니까? 협치에 협치를 더 한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언론이나 우파 유튜버들 중이나 저밖에 이 정치 흐름을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좌파 언론들이 선동하는 그것만 받아들고 계속 앵무새처럼 우파 유튜버들도 그거 가지고 계속 지금 반대 이론으로 우리 국민들을 그냥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인 내막은 결국 문재인 세력 치는 것이고요. 이재명이가 뭐라 해도 국회는 190석을 잡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을 이용하지 않고는 문재인 세력을 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호남 세력을 심판해야만이 우리나라 언론이 바로 서는 것이고요. 이재명 또한 그래도 국민들이 어떻게든 거짓 선동에 쏘아서든 어떻게 되든 민주당이 지금 190석을 국회를 잡고 있단 말입니다. 저 이재명을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목줄을 잡고 이재명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역사도 바로 세우고 경제도 일으키고 이 문화도 바로 잡고 언론 선동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도 어떻게 보면 하늘이 제가 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도 호남 세력 척결에 앞장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없이는 좌파 호남 세력들을 척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국민들은 추석 전후로 해서 응급 환자를 저들이 어떤 기획을 해서 뺑뺑이를 돌려서 그 응급 환자를 그야말로 죽음에 이르게 해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마지막 선동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이 국회에서 정부에서 그걸 철저하게 막아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거짓 선동 문재인 세력들의 어려파 저것도 결국 실패를 하고 이제 문재인 세력 심판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